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예, 오늘 제목 보시죠. 예, 제목은 그 드디어 유전 단원을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너무 재밌겠습니다. 예, 작년에 이 부분을 좀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신성한 과학교실 팀하고 같이 그 수업을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바로 앞부분 쓸데없는 부분, 쓸데없진 않지만 앞부분 건너뛰고 사람의 유전으로 한번 중요한 부분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엄마가 이제 백인인 것 같죠? 엄마가 백인이고 아빠가 흑인인데 이제 이 아들이 된 엄마랑 아빠랑 둘 다 닮았죠? 네. 닮았을 거예요 아마. 예. 어쨌든 유전, 여기 유전이 이제 뭐 기름이 이렇게 나는 그런 중동의 그런 많은 곳 그런 게 아니라 자녀가 자식이 부모를 닮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어쨌든 유전에 대해서 유전 중에서도 우리가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원래는 그 우리가 유전을 연구할 때 뭘 가지고 많이 일을 하냐면은 이제 멘델이 처음에 연구했던 이제 완두콩이라든가 어떻게 나와요? 완두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초파리 이런 걸로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 쥐 이런 걸로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걸 이제 모델 생물이라고 하는데 이 모델 생물은 로 연구를 하지만 결국에는 알고 싶은 게 뭐겠어요? 생물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사람 우리 자신에 대한 이제 비밀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사람을 가지고 유전 연구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 유전 연구는 매우 어려워요. 자, 왜 그럴까요?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예, 그리고 말을 듣게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잖아요, 사실은. 말을 잘 듣는 것도 문제예요. 그게. 자, 일단은 첫 번째 어려운 점은 한 세대가 매우 깁니다. 이건 그냥 물리적인 어려움이죠. 한 세대가 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유전 연구 최소한 하려면은 그 멘델 완두콩 연구를 예를 들었을 때 완두콩 이렇게 그 두 개체를 이렇게 교배를 해갖고 그렇죠? 이 다음 개체가 나오고 이 다음 개체가 이렇게 나와서 이게 뭐 3대 1로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만 해도 이렇게 보통 세 세대가 걸리잖아요. 그럼 뭐 여기 어른들을 이렇게 사람으로 했다 이러면 어른들이라고 했더라도 그렇죠. 20년 키운 다음에 20년 키운 다음에 또 이제 자식이 낳아야 되잖아요. 이게 수십 년 걸리는 일이죠. 한 사람 수명으로는 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되죠. 자, 거기다가 이제 자손의 수가 적습니다. 이게 원래 통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통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 동전도 한두 번 던져 갖고는 이게 앞면만 뭐 그 세 번 나오고 이런 거 되잖아요. 그렇죠? 50% 확률이 동률이 앞면 뒷면 나올 확률이 50%라고 하지만 한 서너 번 던져 갖고는 이게 50%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1000번 던져야 나오는 거잖아요. 자손 수가 적다는 게 자식 수가 적다는 게 이제 요 사람 유전 연구에 어렵습니다. 또 이거를 이 어떤 형질을 가진 사람이랑 어떤 형질을 가진 사람이랑 결혼을 시켜봐야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우리 여기 여기 다 잘생긴 분들이지만은 또 우리 잘생긴 선생님들하고 또 이렇게 좀 미남 미녀가 결혼하면 어떤 자식이 태어나는지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이게 내가 요새 아주 미인 배우가 누가 있나요? 시작도 전에 연구윤리 문제에서 자초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불가능해요. 사람을 가지고 실험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731 부대도 아니고 731 부대 혹시 아시나요? 너무 가슴 아프네. 예, 그 일본군 부대인데 만주에 있었던 일본군 부대인데 사람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해갖고 진짜 극악한 실험. 일본군의 만행을 우리가 대표하는 또 그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사람을 가지고 실험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안 되는 겁니다. 자, 또 이렇게 이런 윤리적인 문제 말고도 형질이 복잡하고 유전자 수가 많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완두콩은 우리가 우연히 이제 딱 그 어떤 하나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유전 형질을 선택해서 했는데 사람의 유전자는 이 하나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형질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뭐 아빠가 뭐 쌍꺼풀이 있다고 해서 자녀가 반드시 쌍꺼풀이 있냐? 이게 아니라 그 쌍꺼풀을 만드는데 필요한 유전자가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유전자가 관여하니까 이게 딱 뭐 멘델 법칙처럼 딱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오히려 아주 심플하게 나오는 경우가. 방금 전에도 이제 우리 제 첫 화면에도
그 첫 화면에도 첫 화면을 이 첫 화면에도 이 지금 뭐야 흑인하고 백인하고 이제 결혼했을 때 원래는 완두콩 같은 경우는 이게 노란 완두랑 녹색 완두랑 교배를 시키면은 노란 완두 아니면 녹색 완두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얘 피부색은 엄마랑 아빠랑 중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피부색에 관련된 유전자는 최소 100개 이상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정말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어떤 거는 이 엄마를 닮고 어떤 건 아빠를 닮고 어떤 건 이 100개가 되다 보니까 중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확률적으로. 이 진짜 이게 아까 우리 잠깐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백인이 되거나 흑인이 되거나 이런 경우인데 굉장히 드문 확률이에요. 드문 확률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인끼리 결혼했는데도 흑인이 흑인이 나올 수 나온다거나 있는 경우가 네. 흑인끼리 결혼했는데 백인이 나오는 경우가 그거는 더 드물고요. 근데 이제 뭐 영국에 있던 사례인데 아빠랑 엄마랑 결혼해서 이란선 쌍둥이를 낳는데 쌍둥이가 한 명은 완전히 백인이고 한 명은 완전히 흑인이었어요. 와. 한 명은 그러니까 완전히 아빠를 닮고 한 명은 완전히 엄마를 닮고 피부에 있어서 피부에 있어서 그 드물게는 그런 건 가능하죠. 그런 이제 그런데 이제 피부색 관련된 유전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보통 중간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멘델 법칙이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는 이제 많은 유전자가 관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수가 많다 보면은 이게 그 어려운 거죠. 또 이제 환경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또 반드시 발현되지도 않아요. 이 발현율이라고 하는 게 또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다지증이라고 손가락 6개가 되는 유전자가 있는데 손가락 6개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글쎄요. 뭐 피아노 그 타자 칠 때는 옛날에 이제 가타카라는 영화에서 보면 유전자 조작으로 막 사람을 이렇게 그 탄생을 조절하는 수 있는 미래 사회를 이제 가상으로 한 영화인데 거기서는 이제 어떤 곡은 손가락 6개인 사람만 칠 수 있는 피아노 곡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손가락 6개인 이제 다지증 유전자가 실제로 있는데 그게 발현율이 100%면은 이게 완벽한 손가락이 나올 텐데 발현율이 100% 되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그래서 그냥 기능을 못하는 이제 손가락 그 모양만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형 수술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사실은 이렇게 환경 영향도 많이 받고 그래서 사람 유전 연구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고 사람 유전 연구 못하냐 안 해야 되냐? 그래도 하긴 해야겠죠. 결국에는 알고 싶은 건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통계 조사 방법을 씁니다. 통계를 내 갖고 뭐 어떤 형질을 가진 사람들 어떤 몇 쌍이 이제 어떤 자녀를 낳았더니 자녀에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됐다 이런 통계 조사 방법을 쓸 수가 있죠. 또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쌍둥이 연구예요. 자 쌍둥이는 이제 우리가 쌍둥이 태어나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쌍둥이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 그 뭐 난자 하나에 정자 2개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는 쌍둥이 안 태어나고요. 난자 하나에 이제 정자 하나 이렇게 만나서 쌍둥이가 태어나요. 근데 이제 쌍둥이가 정상적인 이제 수정란이었는데 이 수정란이 이제 그 나중에 세포 분열 과정에서 얘가 둘로 나뉘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게 일란성 쌍둥이고요. 이란성 쌍둥이는 이제 난자가 2개가 우연히 동시에 배란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에 각각 정자 하나씩 수정돼 갖고 이렇게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같이 태어난 형제예요. 형제. 그냥 형제나 자매, 남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둘이 유전자가 완전히 똑같아요. 유전자로 보면 완전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쌍둥이 연구를 하면 뭐가 좋냐? 이게 유전자가 완전히 같은데도 완전히 똑같냐? 쌍둥이가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그거는 왜 그래요? 환경 영향을 다르게 받은 경우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전자에서 환경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것이 얼마나 유전자에 영향을 받는가. 그래서 일란 쌍둥이랑 이란 쌍둥이랑 일치율 비교해 보면은 이거 알 수가 있죠. 혈액형 같은 경우는 쌍둥이 같은 경우는 100% 일치해요. 혈액형이나 성별 이런 거는. 그런데 뭐 성격이라든가 뭐 알코올 중독에 대한 뭐 중독에 걸릴 확률이라든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그럴 확률은 이제 뭐 훨씬 낮죠.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환경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경우는 이란 쌍둥이끼리 일치할 경우랑 이제 요 일란 쌍둥이끼리 일치할 경우는 비슷해지죠. 그래 이렇게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얼마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가계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실험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형질을 동의하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 어떤 뭐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런 가계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 가계도가 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자, 왜 그러냐? 이 문제로 나오기가 아주 좋습니다. 예. 생명과학 원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다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유전이 어려운 게 이 가계도 때문에 어려워. 유전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근데 오늘은 쉬운 것만 수업 시간이니까 쉬운 것만 이제 하도록 할게요. 자, 가계도에서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원래 이제 사람 형질 중에 이렇게 그 하나의 유전자에서 결정되는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 요거 불리형 기뿔, 부착형 기뿔도 단일인자 유전은 아닌데, 그래도 단일인자 유전으로 치고 그냥 이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치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인자 유전인 거는 뭐 일부 유전병하고 혈액형 이런 거 말고는 단일인자 유전으로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자, 근데 이제 단일인자 유전을 치고 요 가계도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보통 이제 가계도에서 네모는 사각형은 남자고요, 남성이고요. 이 동그라미는 이제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는 이렇게 표시하고요. 자식은 이렇게 아래다 표시를 하죠. 뭐 우리 족보 그리는 거랑 비슷하죠. 네. 족보는 이렇게 그리진 않습니다만, 막 한자로 막 이렇게 써 있죠. 네네. 예, 그리고 여기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예, 분홍색은 아까 이제 불량 깃불이 이렇게 이렇게 쭉 떨어져 있죠. 부착형 깃불은 이렇게 붙어 있죠. 떨어져 있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이제 분홍색이 불량 깃불, 보라색이 이제 부착형 깃불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여기서 우성과 열성을 먼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가족을 먼저 보면은 우성 여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보면 부모가 다 불량 깃불을 가지고 있잖아요. 1번, 2번이 아빠 엄마잖아요. 그 엄마 아빠가 둘 다 불량 깃불인데 얘는 부착형 깃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없는 형질이 어떻게 자식한테 나타나? 그렇죠. 이거는 열성 형질은 우성 형질에 감춰질 수가, 열성 유전자는 우성 형질이 있을 때 감춰지거든요. 예. 작년에 멘델 법칙 들은 거 기억나시죠? 네네. 예. 안 나실 건데. 예. 라지알, 스모랄. 네. 그래서 이거를 깃불을 이제 뭐 분리형을 이제 라지 A라고 하고 그냥 A, B로 하겠습니다. 라지 A라고 부착형을 스몰 A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부모에게서 요 그 열성 형질이 숨겨져 있다가 자식한테 열성 형질만 물려줬을 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착형이 열성이고 불형이 우성이다라고 하는 걸 이 가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 가계도 보고 맨 처음 알아야 되는 게 가계도 문제 맨 처음 알아야 되는 게 요 우성과 열성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보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열성은 열성 동형접합일 때만 이렇게 그 열성 형질이 나타나거든요. 열성인 사람들은 이렇게 열성인 거고. 근데 우성인 사람은 우성 동형접합일 수도 있고 우성과 열성의 이형접합일 수가 있거든요. 두 개 다 가능하거든요. 둘 다 이제 우성인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식한테 이 4번 남자 같은 경우 보시면은 자식한테 지금 요 하나는 엄마한테도 물받았겠지만 다른 하나는 아빠한테도 물받았겠지만 다른 하나는 엄마한테도 물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쓰죠.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6번은 몰라요. 그렇죠? 6번은 모르겠어요. 6번은 하나를 모를 땐 그냥 밑줄 이렇게 그어줘요. 이러면 하나가 그러니까 동형접합인지 이형접합인지 모르죠. 8번은 어떻게 있어요? 8번 같은 경우, 8번 여정 같은 경우는 그렇죠. 같이. 그렇죠. 이형접합이에요. 왜냐면 엄마가 열성 유전자만 물려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9번하고 10번은 우성인데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엄마가 지금 7번 엄마가 열성이니까 열성 유전자밖에 못 물려주죠. 스몰 A밖에 못 물려주죠. 이거 우성이지만 이거 아빠한테서 우성 유전자 물려받았을 거고 엄마한테서는 스몰 A 유전자 물려받았을 거죠. 지금 알 수 없는 거는 이제 6번 남자밖에 남자 6호 옛날에 그런 프로 있었죠. 남자 6호 밖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자, 요게 이제 이마선도 그 단일자 유전에 가깝다고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런 건 사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혈액형하고 일부 유전병 말고는 단일자 유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람 유전연과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단일자 유전의 형지태를 많이 보인다고 하고 그냥 여기서는
또 아니라 그래도 치고 그냥 그렇다 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M자형, 일자형 이마선 아실 거예요, 그렇죠? M자형은 뭐 이렇게 M자로 보이나요? 별로 안 심한 M자 예, 같은데요. 별로 안 심한 거. 좀 심한 M자도 많은데. 예, 보니까 이분은 이제 이마를 보니까 그 이마랑 머리 모양을 보니까 여성분 같죠? 그렇죠? 네. 여성분들은 별로 안 심하잖아요, 원래. 남자분이 심한 분이 많은데. 예, 예 일자형 나도 요거는 심한데. 예. 안타깝습니다. 저는 뭐죠? 저도 M자형이네요, 약간 그렇죠? M자인데 심하지 않은 M자. 네, 저는 M자. 아 그러네요. 저는 그냥 네, M자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쌤 M자는 네. 예, M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젊은 그러니까 이거 애매한 경우가 있는 거는 또 뭔가 또 다른 요인이 있다. 예, 이렇게 우성 열성이 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치고 우성 열성이 확실한 다인자 유전이라고 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 요 가지고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부모가 둘 다 M자형인데 자식이 이제 일자형이 나타나죠. 일자가 열성이구나. 그렇죠, 일자가 열성이죠. 그리고 요거 아까 A라고 했으니까 요걸 B라고 하죠. 아, 이거 M이라고 나오니까 네. M이 어차피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 열성이고, 그렇죠. 일자형이 열성이고, M자형이 반대. 아 맞다. 죄송합니다. M자가 이럴 수가. 많을 수밖에 없네요. 예, 네. 그러네. 예, M자형이 우성이고, 아 여기 이 사람들 스몰 다 M들. 스몰 M 네. 뭐 가지고 있죠. 일자형이 열성이다. 열성이다. 라고 예, 얘기했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다 나타나겠죠. 일단 일자형은 다 지금 바로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바로 나오고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일자형 자식이 있으면은 부모가 다 이형제합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도 부모가 지금 일자형 부모니까 일자형 부모 좀 이상하네요. 예, 일자형 그 이마선을 가진 엄마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도 저기도 M자형인데 여기도 일자형 자녀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다 전부 이형제합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전부 이형제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계도에 이렇게 채워넣을 수가 있습니다. 참 쉽죠, 여러분들? 이게 가계도 문제예요? 네. 예. 그래 문제 그래서 남자 1호는 동형제합이다, 이형제합이다 이런 거 묻고 그렇죠? 그게 이제 좀 쉬운 문제고. 예. 그런데 네. 이제 확률 나오고 이러면 어려워지는 예, 거예요. 확률도 그 7번 8번이 동생을 낳았을 때 동생이 일자형 이마선을 가질 확률은 7번 8번이 동생을 낳는다고요? 7번 8번이 이제 10의 동생을 낳는 거죠. 그럴 경우 이제 M자형인 사람을 낳을 확률은 4분의 3이고 일자형인 그 아이를 낳을 확률은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멘델 법칙에서 설명을 했다고 치고 네. 제가 이제 요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이게 실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하나만 주지 않아요. 유전 형질이 최소 2개 이상 나옵니다. 예. 거기다가 뒤에 다음 시간에 배울 성염색체 유전이 또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전 형질을 3개 주면 그 중에 하나나 2개는 성염체 유전이고 하나는 상염체 유전이고. 지금 이 경우는 다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그렇죠. 상염체의 유전자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그렇죠. 그런 게 있죠. 더하겠네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일자냐 M자냐 또 부착형이냐 불량이냐 요거 2가지만 봤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ABO식 혈액형이 그렇습니다. ABO식 혈액형은 유전자가 3가지가 있어요. 혈액형 유전자는 A형 유전자, B형 유전자, O형 유전자 3가지가 있어요. O형 유전자 있는 거예요? 네. O형 유전자가 있어요. 뭐 빈칸이 아니라. 그러니까 빈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적혈구에서 표현이 될 때 적혈구 표면에 이 특별한 단백질이 붙지 않는 경우가 이제 A나 B 단백질이 붙지 않는 A나 B 응집원이 붙지 않는 경우가 이제 O형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붙이지 않는 이제 유전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3가지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유전자가 있고 이 3가지 유전자가 요 염색체의 특정 부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염색체가 상동염체 2개씩이잖아요. 상염체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2개씩 가지게 되는데 요게 3개 중에 2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3가지 유전자 중에 3가지 종류 유전자 중에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건 2가지, 네네네. 최대 2가지인 거예요. 6가지 그래서. 예, 그래서 A만 2개 가질 수 있고요. B만 2개 가질 수 있고 O만 2개 가질 수 있어요. 근데 A와 B를 가질 수가 있고 A와 O를 가질 수가 있고 B와 O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A형하고 B형하고는요 우열 관계가 없고요. O형만 열성이에요. 그래서 A하고 O형이 같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AA, BB는 당연히 AA는 당연히 A형이고요. BB는 둘 다 B형 유전자니까 당연히 B형이고요. O형 유전자만 2개 가면 O형이 돼요. 자, 근데 A형하고 O형을 같이 가지게 되면요. 이런 이형 접합인 경우, 요런 이형 접합인 경우가 이제 궁금한 거죠. 다른 경우죠. 이형 접합일 때는 A하고 O를 가지면 O가 열성이라서 O가 감춰집니다. 그래서 A형이 됩니다. A형과 O형 유전자를 동시에 가지게 되면 이형 접합으로 가지게 되면 자, 그리고 B하고 B형 유전자랑 O형 유전자를 동시에 가지게 되면 O형 유전자가 감춰지게 돼요. 왜냐면 열성이니까 열성 유전자 감춰지니까 그래서 B형이 됩니다. 근데 A형하고 B형 사이에는요 우열 관계가 없어요. 둘 다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응집원 A와 응집원 B를 둘 다 붙이는 거죠. O형 아무것도 안 붙이니까 그냥 없는 그러니까 하나는 O형 붙이고 하나는 A형 붙이면은 A형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근데 A형과 B형을 동시에 붙이니까 얘가 A와 응집원 A와 응집원 B가 동시에 붙어 있는 A, B형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형과 B형은 유전자형이 결정되지가 않죠. 그렇죠? AB형하고 O형은 유전자형이 결정돼 있죠. O형은 이런 경우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또 가계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계도 보면은 O형하고 그렇죠? AB형은 결정이 되죠. 네네네. 그렇죠? O형 이렇게. 근데 지금 A형하고 B형은 결정이 안 되죠. 이런 경우 보면 돼요. 여기서 지금 5번하고 6번은 결정이 되죠. A형인데 그렇죠? AO, 그렇죠? AO, AO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1번은 A하고 O인지 AA인지 AO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자녀가 둘 다 A형이니까 AA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확정할 수 없죠. 그렇죠. AO라도 A만 줄 수 있잖아요. 겨우 2명이니까. 그렇죠? 10명은 나와봐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A형하고 B형인데 여기 보니까 B형이 있네요. B형은 그 3번 아빠한테는 그 B 유전자가 없으니까 엄마한테서 B 유전자를 받았겠죠. 엄마한테서 B 유전자를 받았겠죠. 그렇죠? 엄마한테서 B 유전자를 받았는데 아빠한테서는 A형 유전자 받으면은 AB형이 되겠죠. 아빠한테서 뭘 받아야 돼요? 그렇죠. O형을 받아야만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 아빠까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 또 이제 여기서 엄마는 결정이 안 되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결정이 되겠죠. B형인데 B를 엄마한테서 물려받았고 아빠한테서 O형 유전자를 물려받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계도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죠? 머리 좀 아프셨죠? 타이밍이 안 좋았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이런 게 바로 그 어렵다고 하는 생명과학 문제 보신 지 오래되거나 안 보셨거나 해서 왜 어렵지 할 텐데 왜 어렵지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아직은 예. 아직까지는 네. 저거만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다음에 한번 이렇게 맛보기라도 한번 하실까요? 네, 수도권 문제 푸는 것 같아요. 네. 네. 수도권 문제 한번 여러분들도 수도권 문제라고 생각하고 한번 천천히 이렇게 우열관계 문제 파악하고 또 다음에 성염체 유전인지 아니면 상염체 유전인지 파악하고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시죠. 다음 시간에는 성염체 유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